자, 일단 클로이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제가 네.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질문들과 제 주변에서 모아왔던 질문들을 다 종합해보면 한 20개가 넘는데 아마 이게 가장 많이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뭐 파이낸셜 플래너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좋은 재무 습관 이런 것들 좀 기를 수 있을까요? 이제 재무 습관이라는 게 결국에 잘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면 파이널 목적지는 경제적 자유지 않을까 싶어요. 음,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이루고 싶으면 이제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쉽게 도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있을 때 좋은 기회를 잡는 것도 결국에는 올바른 재무 습관에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미래의 나한테 어떠한 더 좋은 선택과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제가 네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으는 것부터가 해야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서 소득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기에는 지금 워낙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익원을 만들면서 소득을 좀 다이버시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버는 돈보다 저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돈을 벌어도 저희가 씀씀이가 크게 되면 남는 세이빙이 없겠죠. 네. 그래서 지출을 통제를 하고 비상금을 마련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음, 또 앞으로 저희가 리스크라는 게 인컴이 끊기는 상황이 부딪히게 됐을 때 사고라든지 혹시라도 내가 아팠을 경우에 그러한 재무적인 안정망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 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힘들게 모아왔던 그 자산이 또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이 이제 불어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다이버시파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문구가 있잖아요. 모든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아라. 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믿는 투자자인데 그래서 ETF라든지 인덱스, 뭐 펀드, 또 부동산, 비즈니스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 안정적인 GIC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복리라는 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적은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히 딱 럼썸으로 시장에 들어가는 게 물론 그것도 가장 좋죠. 근데 꾸준히 매달마다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세이빙이 있으면 그냥 그 돈을 투자하는데 계속 세이빙하는 것처럼 넣으시는 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거를 또 지켜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희 시장 변동, 마켓을 어느 곳이 지금 저점인지 고점을 맞추기보다 좀 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좀 더 큰 재정적인 성장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남의 돈을 활용하는 이제 방법을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네. 즉, 부를 빠르게 키우는 사람들은 결국에 저희가 열심히 본 그 인컴, 세이빙이 아니라 레버리지, 남의 돈, 은행 돈을 뭐 빌리면서 레버리지 전략을 활용하죠. 부동산을 투자할 때도 이제 캐빈시를 통해서 뭐 모기지를 받으시는 분들, 그 작은 내 자본으로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고, 이제 투자 레버리지를 할 때는 일정 수준 대출을 통해서 자신의 위험 레벨에 맞춰서 하셔야겠죠. 네. 그게 오가 넘다 보면 일단 현금 유동성, 캐시플로우가 망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그 스트레스가 본인의 건강에도 임팩트가 가고 있고 이 네. 사이클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자신의 돈뿐만이 아니라 남의 돈을 좀 이용해서 자산을 키우는 습관도 배우는 자세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돈은 단순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가 그냥 안정적인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하이리스크, 고위험률을 해서 좀 고수익을 만들어내고 싶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다양한 재테크를 게임처럼 재밌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통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과 가볍게 그냥 일상 대화하면서 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서로 좀 자기 개인 그 경험을 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교류하면 좀 더 저희가 더 그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지금 이제 클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좋은 재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문득 들었던 고민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집을 한 29살에서 30살쯤에 샀지만, 내가 만약 20살 때 이걸 알고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저는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또 그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또 이 음, 아이한테 어느 순간 어떤 포인트에 이런 자본주의나 재정에 대한 걸 얘기해 줄까 했을 때, 그 딱 포인트 아웃 셨던 그 네 가지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브레이크다운해서 잘 전달하면, 이 친구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빨리 그리고 우리보다 더 멋진 미래를 만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네. 우리가 정말 그냥 그라운드 제로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볼게요. 그리고 딱 클로이님을 만났는데 클로이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재무적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돈을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축을 한다는 거는 돈을 세이빙하기 위해서 벌으셔야겠죠. 또 earning을 음, 하셔야 되는데 네, 돈을 많이 버시는 분, 적게 버시는 분, 씀씀이가 그만큼 크면 세이빙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저축한 돈으로 내가 어떠한 타임라인에 어떠한 재정 목표를 이루고 싶고 그 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를 알려주시는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라든지 플래너 분들, 몰기지 브로커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리얼터 분 통해 가지고 그 ROI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드머니라고 하죠. 네, 그게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아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조차도 안 하세요. 하지만 음, 100불 있어도 내가 그 돈을 1000불 가지고 계시는 분, 10만 불 가지고 계신 분들, 1밀리언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똑같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물론 네. 부동산 같은 레버리징을 하는 곳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쓰기 전에 저축을 하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스노우볼을 빨리 만들어서 굴려야 이 네, 스노우볼이 점점 점점 커지면서 얼마나 큰 스노우맨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네, 빨리 갈 수 있다는 말.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서 또 너무 뭐 초보보다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분들을 만나게 돼서 어떤 목표를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또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또 중요할까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초보에서 벗어나시면 세이빙을 만들어진 후에는 내가 그 세이빙을 한 바구니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그분들의 전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저축이라든지 투자 방식이라든지 뭐 레버리징 하는 방법 아니면 위험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세금 최적화하면서 본인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축이라는 거는 단순히 저희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숏텀이냐 미텀이냐 롱텀이냐 이 균형 있게 운영하면 좋고요. 왜냐면 캐나다에서는 정부에서 얘기는 해주지 않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도 하잖아요. 음, 그렇게 그냥 단순히 돈을 체킹 어카운트에 0% 받고 있으면 이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인플레이션 레이트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의 리스크가 어떤지를 먼저 고려를 하시고 그에 맞게 가지고 있는 그 세이빙을 좀 더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지 않으면 절대 리턴이 잘할 수가 없고요. 이미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음, 불명확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테이크오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를 테이크한 사람이 훨씬 잘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무리한 대출은 당연히 안 좋죠. 적절한 수준에서 그 부채를 자산 증식 도구를 활용해서 소득 대비 적정 수준으로 레버리징 하는 게 좋고 거기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소득이 증단될 경우에 대비를 해서 뭐 질병보험이라든지 장애인 보험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회사를 다니시다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요. 회사에서 이 아이를 받고 그 후에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제 여기 캐나다에 있으신 분들은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플래닝 하셨을 때 본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4개월 후에도 계속 꾸준히 내가 내야 되는 먼스 익스펜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음, 되면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뭐 위기
인컴이 끊기는 상황에 아니면 마켓이 흔들려서 떨어지는 상황에 전체적인 파이낸셜 웰빙이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 투자를 하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이제 세금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캐나다는 워낙 인컴 텍스라든지 캐피털 게인 텍스가 너무 높은 큰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뭐 TFSA라든지 RRSP라든지 FHSA 아니면 자녀분들은 RESP 그냥 돈을 넣자마자 20% 바로 리턴이 들어오잖아요. 음. 아니면 IRP 같은 일반 뭐 개인 연금 그런 플랜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수익률도 중요한데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좀 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클로이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런 재무에 대한 전반적인 플래닝 속에는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근데 수익을 냈을 때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너무 매지컬한 방법이라서 일단 제가 먼저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클로이님의 이야기를 어디선가는 브리프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뭐 인컴도 있고 어느 정도 목돈도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싶은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는 네. 분들이라면 본인들이 또 찾아본 게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한테 참 이런 서비스를 받고 플래닝을 받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서비스를 듣고 뭐 내가 읽어본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퍼블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덧붙이고 싶다면, 네. 이제 사실 저희가 대부분이 은행을 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은행은 이제 리테일 뱅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B2C이죠. 비즈니스 투 클라이언트 베이스로 이제 그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프라이빗 뱅킹으로 올라와서 개인 자산에 대해서 플래닝 서비스를 받기에는 기본 자산 10 밀리언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정말 음, 50 밀리언 정도 돼야 이제 그쪽에서 뭐 내가 다니고 있는 은행이 RBC다. 그러면 RBC에서 컨택이 온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택이 오는데 그보다 미만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이시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만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주변에 없지만 저희는 이제 클라이언트 센트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어드바이저다 보니까 네. 그 뮤추얼 릴레이션십 안에서 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지금 좀 더 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오케이. 저희가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클로이님을 통해서 또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맞는 테일러 메이드 되어 있는 플랜들을 좀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